무슨 말이냐면 이 아랫입술 있죠. 이 아랫입술. 이 아랫입술 여기 한 가운데가 유난히 산처럼 볼록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기에는 정말 이뻐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에서 결백증이 심하다, 결백증을 갖고 있다, 그게 싫다라는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성간이 만나. 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관상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눈썹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상식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면 당연히 관상이죠. 관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눈썹, 그죠? 눈썹이 제일 관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눈썹은 얼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토탈북에는 92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2레벨에 실려져 있고요. 개별북에서는 관상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눈썹인데 그 눈썹에 있어서의 또한 빛나는 부분이 바로 안광이죠. 안광은 눈빛을 얘기를 합니다. 안광이 좋은 사람과 안광이 흐린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듣기에도 좋은 건 빛나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안광이 예리하면 두뇌 회전이 빠르다. 당연히 머리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움직임이 빠르고 풍부하고 의지도 확고하다. 어떻게 보면 빛나는 사람이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구분해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역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 계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빛나는 사람이 사기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이 안광이 빛나니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들이나 약간 좀 안 좋은 계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과할 만큼 안광이 빛이 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안광이 둔하고 그러신 분들은 좀 약간 감각이 좀 둔해요. 그리고 좀 낙천적인 게 또 장점이기는 또 하죠. 주변에 좀 어느 정도 눈치를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도 빠르시겠죠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 하신 분들은 항상 일이 많아요. 움직임도 많고 그러다 보니 몸이 좀 힘들죠. 근데 약간 좀 둔하거나 이러신 분 낙천적이기 때문에 몸은 편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안광이 좋고 나쁨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눈빛을 가지신 분이냐를 좀 판단하는 것 또한 고객에 있어서 체크하기에는 또 좋은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봐야 또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요. 자, 여기에 있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눈썹과 눈썹 사이가 전태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책을 사신 분들은요.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인쇄할 때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편집을 해도 인쇄가 또 이렇게 잘못됐어요. 이건 눈썹과 눈썹 사이는 미간입니다. 미간. 네, 전태궁이 아닙니다. 네, 미간 부분입니다. 전태궁은요. 눈과 눈썹 사이가 전태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꼭 방송을 들으시고 수정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는 미간을 얘기를 하죠. 자, 미간이 간격이 넓은 경우는요.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을 얘기를 드려볼게요. 좁은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하고 굉장히 좀 좋은 말로는 꼼꼼한데 나쁜 말로는 급해요. 급하고 급하다 보니까 독보적이야. 너무 독립적이야. 그냥 나 혼자 간다. 이런 성향이 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척 난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로 밀어붙이기에 너무 좋은 또 성격을 가지셨고 나쁜 말로는
너무 타협이 없다. 양보가 없다.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리고 꼼꼼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과 쉽게 다툴 수 있겠죠. 안 좋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또 너무 외골수다 보니까 혼자만의 생각으로 또 즐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산을 좀 날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짝 넓혀주는 게 좋겠죠. 제가 디자인에 있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손가락 두 마디. 두 마디가 거의 한 3cm 플러스 마이너스 한 2mm에서 3mm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본인 모델의 손가락에서 두 마디 정도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골격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손가락 두 마디보다는요, 본인 손가락을 골격을 보시고 얼굴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두 마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인당의 미간의 부분에 있어서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손가락 두 마디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거죠. 디자인에 있어서. 그리고 넓은 경우. 또 그러면 넓은 게 좋겠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한 넓으면 뭐라 그래야 되나? 성격은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다 좋은데 그 또한 너무 넓으신 분들은요, 돈이 들어와도 그냥 술술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좋아. 너무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의 입장, 그러니까 상대방이라는 거는 같은 집에 사시는 분들, 가족 얘기하는 거죠. 가족에 있어서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영구라는 게 미간을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고 나쁨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안다면 좀 수정해 줄 수 있는 게 또 반영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이죠. 반드시 꼭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전태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태궁은 눈과 눈썹 사이입니다. 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말합니다. 눈썹, 눈, 이 부분, 여기가 바로 전태궁입니다. 전태궁은 동양인에 있어서의 전태궁은 어느 정도 상근이, 그러니까 전태궁이 높고 도톰하고 좀 풍요로워 보이는, 말 그대로 좀 살집이 있는 널찍한 그런 분들이 장수하고 또 재물운도 있고, 재물운이라는 건 옛날에는 땅 많은 사람이 또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택입니다. 집이 크고 땅이 많다. 그래서 재복이 있다 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서양인들은 대부분 다 전태궁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굉장히 좁아 보이죠. 이것은 동양인의 해석이 되는 관상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넓은 경우는요, 밝고 느긋한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지속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는 끈기가 조금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화려한 좋아하고 사람과 이렇게 협조하고 좀 약간 정말 이렇게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밝고 적극적이죠. 그리고 반대로 안 좋은 거 좀 대충, 그러니까 지속력이 좀 결여가 돼 있다는 거는 약간 좀,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좀 대충, 좀 즐기면서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무지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단단해지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 이런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넓은 경우는요,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낙천적이죠, 굉장히.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 좀 좁죠, 이제는. 좁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하지만 좋은 면은요, 굉장히 행동력이 있고 빨라요. 민첩하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요. 우리 어릴 때 굉장히 똑똑하다. 뭐 학생회장? 이런 느낌의 스타일들이 보면은 전대공이 좀 좋은 사람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약간 좀 성질이 좀 약간 예민하죠. 약간 직설적이고. 자, 다음. 외꺼풀과 쌍꺼풀. 보통 여자분들이 외꺼풀인 분들은 이제는 뭐 성형수술이 흠이 되는 세상은 아니니까 외꺼풀이 쌍꺼풀로도 변화가 되죠. 하지만 원래 있어서의 얘기는 외꺼풀은 소극적인 성격, 집중력이 좋고요. 냉정하거나 이론적이고 말수가 좀 적은 내성적인 성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고집이 있고 의지가 강하고 지속력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또 질투가 강하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 이미지가 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쌍꺼풀은 반대입니다. 적극적이고 감각이 풍부하고 열정적이고 좀 협조성이 굉장히 협력이 있고 색채나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사교적이다. 이 얘기를 제가 했을 땐 반영구인들은 거의 외꺼풀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관상이 성형수술로 바뀌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상학자들은요, 바뀐다라는 분도 계신데 절대 바뀌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바뀐다라는 주의예요. 일단 저는 거기에 서 있어요. 바뀝니다. 그리고 미용하시는 분들이 또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뭐 꾸미는 걸 좋아하시니까 아무래도 쌍꺼풀이 거의 있으시죠. 제가 없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다 있어요. 열에 9분은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죠. 그죠?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사교적이니까 고객을 받고 미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반영구를 하는 거고. 잘 맞는 부분이죠. 그리고 5번째 이제 눈밑이 통통한, 이걸 뭐라면 누당이라고 합니다. 누당. 눈밑. 그러니까 눈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애교죠, 애교.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누당입니다. 자, 누당 얘기는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저도 이 누당이 통통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 정력이 강하다. 자시군이 좋다. 약간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게, 이 부분은 호르몬 탱크다 할 정도로 이 부분이 통통하고 밝으신 분, 그러니까 누당이 통통하기만 하고 색깔이 어두우신 분들은 좋지 못해요. 건강도 좋지 못하고 체력도 약하고. 하지만 이 누당 부분이 통통하면서 이렇게 밝고 빛이 나는 분들은 일단 체력도 좋고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자녀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겠죠, 그죠? 이 부분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그분은 체력이 너무 뛰어나 일도 잘하고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예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누당이 좀 통통하고 밝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누당이 살이 있는 경우 성적인 매력이 있다, 섹시하다, 이런 부분들. 하지만 안 좋은 거 하나 있죠. 이성관계가 난잡하다. 그리고 누당이 3mm 폭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력이 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당이 살이 없는 경우는 좀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난 누당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게요, 누당이 살이 없어도 그 부분이 밝고 맑으면 또 자식복도 있고 체력도 강하고 정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하지만 누당도 없고 거무스레하고 푹 꺼져 있고 이러신 분들은요, 거의 다 보면은 체력도 받쳐주지 않고
모든 기능들이 좀 저하되어 있는 분들, 자식복도 없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째. 눈꼬리 부분, 그 부분을 어미, 처척궁, 관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 눈이 있으면 우리가 헤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귀가 있는데 이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이. 자, 이 사이, 여기를 처척궁이라고 합니다. 처척궁. 자, 이 부분이 눈꼬리부터 귀에 이른 손가락 2개 정도의 부분을 처척궁. 그죠? 2개 정도. 그러니까 눈과 옆 측도. 측면이죠. 사람을 말할 때는 측두 옆. 그 부분을 처척궁이라고 부른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남편과의 관계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살집이 풍부한 경우, 통통하게 처척궁이 이렇게 밝고 통통하게 살이 차오르시는 분들은요, 그런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남편을 굉장히 잘 만나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애정도 많고 배우자를 굉장히 잘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살집이 없고 푹 꺼져 있거나, 그리고 이 부분이 거무스름하고 약간 좀 어둡다, 심지어 큰 점이나 멍이 있으신 분들, 또는 핏줄이 이렇게 굉장히 세게 나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배우자와의 연이 약해요. 병이 들거나 근심도 많고, 예, 이런 분들이 저도 가끔 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아 라고 말도 못하는 건,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능력 있으신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결혼만 그렇다는 거지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꺼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요즘에 기술 좋잖아요. 뭐 필러로 조금 채워서 어느 정도 살집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괜찮은, 제 생각입니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나면 이런 관상하기 또 재밌거든요. 자, 7번 눈썹의 관상. 자, 눈썹에 있어서 눈썹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눈 위에 뱀이라고 할 만큼 얼굴 전체에 있어서의 모든 좋은 것과 안 좋은 거에 있어서 관장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힘이 있는 부분이 바로 눈썹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안광 얘기부터 누당, 처척궁, 뭐 전태궁 이런 얘기들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눈썹, 눈 위의 뱀이라고 얘기하는 이 눈썹에 있어서의 역할,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눈썹은 그 사람의 성격 또는 품성, 지력이라는 거 뭐 계산이나 문장학을 얘기하는 거고, 미적 감각, 인간관계, 수명, 형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관장하는 곳이 바로 눈썹인데요. 눈썹이 도중에 눈썹이 끊겨져 있는 부분, 이분들은 부모와 형제 간의 인연이 약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는 무엇을 캐칭을 해야 되냐면, 이런 성의 모형, 모델의 눈썹을 가지신 분들을 반드시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이럴 수도 있지만 거의 다 후천적인 상처, 그죠? 사고,
거의 어릴 때 눈썹이 많이 찍히죠.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이때 모근이 다 이 부분의 조직이 다 무너져서 모가 나지 않은 경우, 눈썹과 눈썹 사이가 끊겨져 있는 경우, 눈썹 산이 끊겨져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술을 해서 이분의 눈썹을 재건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눈썹 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반영구 화장이지만 눈썹을 성형화시키는 작업 또한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눈썹은 미두, 미구, 미신, 미각, 미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설명하자면 미두는 초년, 중년, 말년을 뜻하는 건데 눈썹이 전체적으로 가지런하니 나 있는 관상이 굉장히 좋은 눈썹이고요. 눈썹이 가지런하게 빽빽하게 나 있는 눈썹이 좋은 눈썹은 아닙니다. 빽빽하게 나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나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요. 좀 약간 좀 고지식하거나, 그러니까 고집이 세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썹이 정말 좋은 건 이 눈썹 사이사이의 살이 연하게 보이면서 부드럽게 전체적인 모의 양이 적당하게 나는데 앞 미두부터 미미까지 전체적으로 나 있는 눈썹상이 제일 좋은, 관상에 맞는 제일 좋은 눈썹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미미를 보면 말려눈새죠. 이제 말려눈새 끝까지. 근데 거의 다 보면요, 우리가 반영구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뒷꼬리가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가 빠지는데 빠지는 부분이 희한스럽게도 뒤에서부터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뒷부분을 눈보다 눈썹이 길어야만이 사업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모든 부분이 채워지고 막아준다. 안 좋은 기운이 막아줄 수 있는 건 눈썹 위에 뱀, 눈 위에 뱀, 그러니까 막아주는 역할이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그대로 안 좋은 기운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전체적인 바른 눈썹, 눈보다 눈썹이 길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반영구 화장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채워드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미구가 풍성하고 가지런하고 이 빛깔이 날 정도로 눈썹이 수려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예술적 능력 뛰어나신 분입니다. 특히 반영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미신 3번, 사회적 규칙 또는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분들이 또 색채하게 뛰어납니다. 반영구인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4번, 끝부분이죠. 이 끝부분이 가지런하니 잘 다듬어져 있는 분들은요, 경제관념이나 긍정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맞죠? 4, 5번이 그대로 눈썹 형태가 눈보다 눈썹이 길어 그대로 감싸져 있는 형태는요, 얼굴에 있어서 풍수학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지점인 것이 바로 4, 5번이에요. 이때 이 부분이 잘 채워져 있고 단정하게 전체적으로 수려하게 있으면 금전적인 부분이 새 나가지 않습니다. 눈썹이 웅크러져 있거나 거꾸로 나신 분들은 절대 좋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범죄자형에 속합니다. 그런 분들 또한 심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눈썹을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특히 미용업, 헤어 하시는 분들은 이 눈썹도 머리 펌하는 그런 소재로 좀 스트레이팅, 뭐라 그래야 되나? 스트레이트. 헤어 스트레이트도 하던데 요즘에 눈썹도 펌을 하더라고요. 결 펌이나 좀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신다면 이분에 있어서 굉장한 눈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이고요.
자, 관상학에 대한 이론이 조금 길어집니다. 이번에는 눈썹이 짙은 사람과 옅은 사람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눈썹이 짙은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집착이 굉장히 강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도 굉장히 강하고 애정에 대한 집착을 보여요. 나쁘게 얘기하자면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직한 건 있지만 여자가 남자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집착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좀 피곤해질 수는 있겠죠.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시고 남자분들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보고 좀 판단을 해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썹이 길면서 두껍고 짙은 사람이 있어요. 예, 눈썹이 길면서 두껍고 짙은 사람. 남잔데 완전 눈썹이 수꼼댕이야. 완전 정말 눈썹 하나 너무 멋있어.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정치인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끝이 이렇게 쭉 도사처럼 내려오신 분들, 약간 좀 정치인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치인 분들 눈썹이 굉장히 없는 부분도 많은데 뜻이 깊고 기장이 넓어 신중한 나머지 여유가 없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신중해. 조금 옆에서 보면 좀 피곤할 수는 있겠죠. 너무 독선적이고 완고해요. 딱딱딱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약간 부드럽지는 못하겠죠. 눈썹이 옅은 사람. 자, 옅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참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 근데 참 희한한 게 눈썹이 연한 사람 치고 부모와 형제와 인연이 이렇게 참, 그러니까 눈썹만 보면요. 예, 그런 분들이 좀 희박해요. 예,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간 좀 애정과도 별로 인연이 없는, 자, 이런 분들이 눈썹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반영구인들이 참 대단한 게 운명을 바꾸는 손을 가진 거잖아요. 마이다스의 손.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손을 가진 거잖아요. 이런 눈썹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달리 갈 수 있는, 인생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옅으신 분들은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좀 그래요. 별로예요. 지도력도 별로 없고 일처리도 감각이 조금 그렇고 심장도 몸도 약해요. 예,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좀 이런 눈썹을 조금 다듬어 주셔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여자분들은 좀 옅어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또 메이크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또 하다 보니까 좀 메이크업에 있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이 관상이라는 건 성형을 했어.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런 한 부분에 있어서 관상은 변할 수 있고 그 기운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 왜 풍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집안 정리, 청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복을 부르려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내가 관상이 이런데 막 뭐 하려고 내가 이거 얼굴을 막 손대 뭐 이거 뭐 이쁘게 하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노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눈썹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에요. 눈썹이 긴 사람은 느긋하고 풍요롭고 도량이 넓어요. 아까 좀 헷갈리면 안 돼요. 눈썹이 길고 찢고 막 빽빽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눈썹이 이렇게 길쭉길쭉해요. 이런 분들은 도량이 넓고 이해를 잘해요. 사회성도 굉장히 깊고 좀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뭐 형제도 좋고 대인관계, 친구관계 다 좋아요. 경제력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좀 내가 부족해도 도움을 받고 생명력도 굉장히 길어요. 네, 저 좀 길쭉길쭉하니 수려한 눈썹이 굉장히 좋은 눈썹입니다. 일단 눈썹이 짧고 약간 좀 거칠어 보이는 눈썹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격이 삐뚤삐뚤하고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굉장히 뭐 자기의 재능이 하나로 딱 몰입되어 있어서 약간 좀 내 마음,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집에 있어서 편중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지구력과 인내력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좀 이기적인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관상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눈 다음에 눈썹을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안광의 빛을 보고 그 다음에 눈썹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거의 80%의 성향과 성격과 성품이 나옵니다. 좀 유심히 보시고 고객도 마찬가지. 이런 고객, 예민한 고객, 낙천적이고 이해력이 많은 배려심 있는 배려 고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참고로 고객을 볼 때 어떤 고객의 성향인지도 볼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 쉽잖아요. 그죠? 이 정도 관상학이면. 그리고 윗입술이 두꺼운 사람, 아랫입술이 얇은 사람, 윗입술이 두꺼운 사람, 아랫입술이 얇은 사람, 뭐 이렇게 종류별로 많은데 윗입술이 두꺼운 사람은 굉장히 정이 많고요. 배려심도 많고 헌신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좀 식욕과 성욕이 강하다. 근데 항상 얘기하기를 성욕, 식욕 강하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고 욕구가 강하고 뭐든지 힘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미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또한 요리사가 또 많고 좋아하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또 윗입술이 부풀어 오른 듯한 느낌은 성적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유난히 윗입술이 부풀어 오른 듯한 좀 통통한 입술은 관심이 좀 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큽니다. 윗입술이 얇은 사람 이성적, 지적 이지만 조금 인색하고 반대입니다. 이성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또 똑똑해요. 이런 분들이 또 말 잘하고 언행에 있어서 빨라요. 그러니까 처세술이 되게 빠르다는 얘기죠. 자, 윗입술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윗입술이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차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윗입술이 그때는 좀 애정이 풍부하고 아무래도 통통한 사람들은요. 배려심도 있고 동정심도 강하고요. 굉장히 의지도 있고 좀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이고 연예인들이 보면은 얇은 입술보다는 좀 통통한 입술들이 대부분 많죠. 그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죠? 윗입술의 좌우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사람. 자, 윗입술의 좌우가 보면은 윗입술의 좌우가 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사람. 보통 이렇게 굴곡이 살짝 이렇게 져 있잖아요. 이렇게 져 있는데 거의 직선 형태다. 이런 사람들 있죠. 약간 좀 다부지다 이런 느낌. 이런 부분들이요. 보기에는 그런데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표현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람.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연예인 중에 누구인데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좌우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부져 보이고요. 굉장히 좀 딱딱해 보이는 한데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고집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애교가 더 많고 표현을 더 잘해요. 표현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 그리고 윗입술 가운데가 자 이건 뭔 말이냐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윗입술 가운데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있는 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분 생각나요. 타블로 와이프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윗입술 아래가 이렇게 통통하게 내려와 있어요. 이런 분들이요. 진짜 머리가 좋아요. 정말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딱 가지고 계시고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의지 또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 좋고 의지 강하고 사고방식도 막 합리적이고 집중력 뛰어나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A급이죠.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 만나면 대박인 거죠.
아니야. 누구들이 연예인 부부 중에서 그런 분들 또한 하이라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윗입술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잘 있지는 않던데 연예인 부부 중에서 가끔 이런 입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랫입술의 한 가운데가 위로 올라간 사람.